지금 저 MBS 간다요랑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 아시죠? 우리 MBS 형 8호야 8호. 김정은이 84고.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형이야? 아니 또 혈압 오르게 하네 얘네 또. MBS가 나보다 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번 시간 다들 기억나지? 현재의 사우디를 처음 만든 왕이 누구였다? 이븐 사우드였다. 이븐 사우드 왕 몇 명이랑 결혼했댔어요? 22명이랑 결혼합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겠죠? 사우디는 아들한테만 지금 왕을 물려주고 있잖아요. 아들만 이 양반 45명입니다. 뭐 지금은 뭐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몇 살 안 먹고 죽은 사람 뭐 그런 사람 빼야겠지만 아들만 일단 45명이었다는 거야. 태조 왕건 딱 떠오르지 않아요? 고려의 왕건? 뭐 저렇게 결혼을 많이 했느냐? 사우디는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태조 왕건이 있었던 고려시대 초기와 비슷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태조 왕건이 왜 결혼을 많이 했어? 수많은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게 왜 그런 거예요? 쿠데타를 막고 배신자를 막고 그러려고 한 거잖아. 드라마 태조왕건 보면은 호족 중에 처음에는 태조왕건한테 대가리 숙였는데 나중 가서 어떤 호족이 견훤한테 충성을 맹세해서 통수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호족들 각 지방의 여러 사람들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충분히 쿠데타를 일으켜도 이상할 게 없었던 굉장히 중앙집권이 안 되던 국가였다는 거야. 가문들은 가문들끼리 지들이 잘났다고 하고 내가 왜 니네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씨부래. 사우디 가문 니네 뭔데? 우리 가문이 니네보다 더 잘났어. 왜 우리가 니네한테 충성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면 수많은 가문과 이븐 사우드가 결혼을 해야 했던 거죠. 무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이 여러 명이야 거기 가문별로.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컨대 딱 리비아 독재자 있잖아. 옛날에 원래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이는 벵가지야. 여기 벵가지 보이세요? 벵가지였는데 가 리비아에서 쿠데타 일으키고 트리폴리를 갈아엎어가지고 계획 도시로 세웁니다. 왜 그랬냐면 벵가지에 왕족이랑 가문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처박혀 있다가는 왕들이 자기들의 어떤 인지도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군대 이끌고서 쿠데타 일으킬 것 같은 거야. 왕들은 벵가지에만 찾아빠져 있게 하고 지는 일로 간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벵가지에서 일어나더라도 수도는 트리폴리잖아요. 중동 아랍 국가들이 1900년대까지도 중앙 집권이 제대로 안 되던 데가 엄청 많아요. 오스만 제국도 지방별로 특정 가문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다스려 세금만 내줘. 영토가 넓어서 다 관리가 안 된다. 야 내버려뒀잖아. 그런 영향 때문에 사우디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븐 사우드가 22명이랑 결혼을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발상이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뭐 저렇게 뒤떨어졌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문화적인 차이가 저 중동 아랍이 일반적인 이제 서구식의 문명이나 문화나 이런 걸 받아들인 현재의 일반적인 국가들하고 워낙에 달라서 조금 애매해요. 여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는데도 또 특수성 때문에 또 저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우디라는 국가는 1900년대 초중반에 거쳐서 호족들과 사돈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특이하게 저렇게 됐지라는 호기심을 갖고 탐구를 하는 거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거지. 저 새끼들은 저래서 안 된다. 쟤네들은 저래서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주제 파악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시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문제는 와이프 22명이 있다는 건 또 뭐예요? 조선시대 말에 민비 집안이 다 해먹고 외척들이 다 해먹다가 신하들도 국가의 내각들도 민비 집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먹고 불만이 쌓이고 그랬던 게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외척들 와이프 집안 사람들이 22명이나 되니까 저그들끼리 싸우고 연병하고 이제 왕이 가지고 이제 얼마나 싸울지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워낙에 많으니까 또 와이프는 왕의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와이프 집안 사람들이 뭔가 뻘짓을 해도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어. 왕의 와이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백으로 두고 설치고 댕긴단 말이야. 외척들이 보통은. 그래서 이븐 사우드가 이거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더 나아가서 외척들 내 와이프 22명의 집안들까지 엉기고 성켜가지고 왕권 가지고 뒤지게 싸우고 있다 싶은 거예요. 그 연병하다가 나라 망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븐 사우드가 정합니다. 형제 상속으로 간다. 형제들끼리 왕을 계속해서 이어받는다. 라는 전통을 딱 박아버리고 1953년에 죽어요. 이븐 사우드 왕이 저런 전통을 딱 만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왕들이 형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제로. 지금 역대 사우디 왕입니다. 다 형제야. 다. 이 압둘 아지즈 2세가 이븐 사우드예요. 이븐 사우드의 아들이야. 그 다음 아들이고 그 다음 아들이야. 아들이고 아들이고 아들이에요. 형제
형제들끼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살만 왕이 있잖아요. 이 살만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을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왕세자가 누구야? MBS잖아.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사람은 이제 형제가 아니네, 그죠? 살만의 동생으로 안 가고 이제 일로 가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또 있겠죠. 지금 갑자기 왜 저렇게 됐을까? 요걸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사우디의 역대 왕부터 우린 알고 갑시다. 간결하게. 자, 이븐 사우드가 1953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아들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사우드 4세가 왕이 됩니다. 이 양반이 1953년에 이븐 사우드가 죽고 왕이 됐으니 1953년부터 왕이었겠죠. 근데 개판이었어. 사우디가 당시에 석유를 많이 팔았잖아요. 미국한테도 많이 팔고. 근데도 부채가 있었어요. 이 사람 사우드 4세, 이 사람 왕 되고 나서 사우디 부채가 이븐 사우드일 때보다 2배가 됩니다. 얼마나 해먹었다는 거야? 호화롭게 궁전 새로 짓다가 돈 쳐바르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진짜로 이 양반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야. 나머지 형제들과 왕족들이 협의하에 얘는 진짜 선 넘는 것 같다 하고, 나머지 왕족들이 협의를 보고 쇼부를 봐서 쳐냅니다. 그 다음 왕이 된 게 바로 파이살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파이살로 알아. 파이살. 파이살이 왕이 됩니다. 이 양반이 파이살이야. 이 양반이 사우디의 여러 가지를 다 개혁한 사람이야. 이 양반 없었으면 지금 사우디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또 상상이 좀 안 갑니다. 한편으로 또 사우디의 전반적인 걸 다 갈아엎으면서 동시에 범아랍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 아랍민족 국가들끼리 뭉쳐서 단일 국가를 만들자. 당시 분위기가 어땠겠어? 1960, 70년대에 중동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나 서방진영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똑같은 공통의 적, 서방 미국 같은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저 국가를 대항하기 위해 우리 아랍 민족들끼리 똥을똘 뭉쳐서 가자. 그게 범아랍 민족주의예요. 근데 이 중동아랍 국가들의 큰 취약점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너무 싸워요. 그리고 국가가 하나인데 그 안에서 해먹는 가문들이 너무 많아. 지금도 종교적인 거 떠나서도 가문들 중에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서 커지면 나중 가서 쿠데타 각이 생기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아랍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륙에 있는 특정 국가가 본인들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아랍에 개입을 할 때 설계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게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반미 정부야.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것 같은 가문들이 설치고 댕겨. 그럼 걔네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런 게 너무 잘 먹혀요, 이 중동아랍이. 그래서 아까 말한 이 파이살의 범아랍주의가 실패합니다. 택도 없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파이살이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해요. 1962년에 파이살이 왕일 때 사우디의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까지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이때 가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73년에 잠가라 밸브 하죠? 1973년에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석유 생산량 줄이자. 다 같이. 우리나라도 그때 피해 입었죠. 원양어선들 다 박살나고 막. 석유 오일 쇼크를 일으킵니다. 석유 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중동전쟁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오일 쇼크를 통해서 당시에 수많은 강대국, 소련이나 미국이나 서유럽에 있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얘네 함부로 진짜 건들면 안 되겠네. 동시에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야, 니네 석유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석유 생산하는 국가들을 호구로 알고서 지금 완전 등신 취급을 해? 우리 제대로 대우해줘. 함부로 우리 열받게 하거나 건들지 마를 알리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그 오일 쇼크가 1차와 2차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아랍에서 내전을 부추기고 내전에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국가를 친미 국가들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석유를 확보하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사우디나 중동아랍 국가들 입장에선 서방 세계 국가들이 본인들을 덜 건들게 만들려고 했던 석유 파동, 오일 쇼크인데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는 그걸 보고 야, 쟤네들 언제 저 짓거리를 또 할지 모르니 어떻게든 친미 정부를 만들어 놓고 더 확보를 해놔야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소련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파이살 왕이 1975년에 자기 조카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 조카가 이 사람을 왜 암살했는지는 알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도 사형 선고를 받아요. 어쨌든 암살을 당해. 그 다음 이제 칼리드가 왕이 됩니다. 이 양반이 1975년부터 82년까지 왕을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란 편에서 말씀드렸죠.
1979년 11월에 메카 카바 신전 아시죠? 그 카바 신전을 모셔놓은 모스크가 있어요. 그 모스크에 500명의 무장 조직들이 들어가가지고 카바 신전을 점령합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1979년 11월에 메카 카바가 지금 사우디에 있는 거잖아. 그 당시 왕이 누구였다? 칼리드였다. 저 카바 신전에 이제 불나고 이제 연병 난리가 났었어 막. 저게 알아보니까요, 500여 명이 왜 저런 짓을 했냐면은 갑툭튀한 사우드 가문 쟤네들이 왕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니네가 무슨 정통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사우드 가문이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왕을 해오던 것도 아닌데 왜 니네가 왕을 계속 하려고 하냐? 둘째로 신성한 이 이슬람 종교 성지가 있는 메카와 메디나, 그리고 아까 말한 카바 신전도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에서 감히 서구화와 근대화와 개혁을 하냐? 나라꼴 개판 가고 있다. 국가가 타락하고 있다. 조금 극단적인 종교적인 성향을 가졌던 500여 명의 무장단체가 여기를 점거한 거예요. 근데 그 5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다 조져 금방 정리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건 이후에 사우디 왕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무슬림 국민들 중에 우리 사우디 왕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오지게 많은가 보구나. 우리가 함부로 근대화와 서구화를 하면은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이제 국가가 좀 더 제대로 정상국가화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나중 가서 쿠데타의 설계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 함부로 근대화 서구하면 우리도 왕가도 다 이거. 그래서 1979년 사건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보수적인 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지금처럼 뭐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든가 국가 전반적인 법률이라든가 체계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처럼 저렇게 좀 보수적이지 않았어요. 79년 전이 오히려 지금 2022년보다 덜 보수적이었다고 표현될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저 사건을 기점으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우디 왕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속 해먹으려면 그거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변한 겁니다. 사우디가. 지금 여자분들은 얼굴 다 가리고 다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야. 1979년부터 굉장히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게 1979년부터 보수적으로 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근데 당시에 또 1979년이 진짜 가는 날 장날이라고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일어납니다.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든 친소련 정부를 세우려고 개 난리를 쳤던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갔잖아. 그러면 구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소련 대 아프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또 신기하게도 미국과 사우디가 아프간을 지원해 줍니다. 친소련 정부 세워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우디 안에서 500여 명의 신실한, 어떻게 보면 좀 조금 극단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우디 그 메카의 그 카바 신전에서도 점거하고서 막 연병 난리 났었잖아. 사우디가 그런 곳이었으니 지금 소련 대 아프간이 싸울 때 또 어떤 분위기였겠어요? 우리 사우디의 제대로 된 무슬림 청년들이 우리의 무슬림 동지들인 아프간을 도와주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또 설치고 댕기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사우디가 이거 우리가 괜히 소련하고 아프간 싸우는 거에 대놓고 사우디가 개입한 게 되면 안 되는데 피곤해지는데 얘네들은 어떡하지 한 거예요. 근데 사우디가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냥 가. 얘네 그냥 가버리는 게 낫지. 또 안 가고 사우디에 처박혀 있으면은 사우디 내에서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애들이야 얘네. 그래서 보내줍니다. 그냥. 그 중에 한 명이 오스빈, 그 사람 사우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련 아프간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보이시죠 여기? 1989년 2월 15일에 뺐대네요 다. 개박살나고 이기지도 못하고 빼요 소련이. 그리고 나서 이 전쟁 끝났으니까 이 전쟁에 개입했던 참여했던 사우디의 젊은 청년들 다시 사우디로 돌아오겠죠? 그도 돌아옵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라고 표현할게. 그가 이제 사우디 무슬림들 사이에서 영웅이 된 거야. 괘씸하고 싸가지 없는 저 초강대국 소련이 우리 무슬림들의 국가 아프간 우리 형제를 괴롭히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도와서 막아냈다 소련을. 그리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문제는 사우디는 누가 다스리던 나라야? 왕이 다스리던 나라란 말이야. 왕이. 칼리드가 죽고 이제 파흐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파흐드. 이제 89년이 됐으니까. 근데 사우디에 돌아오더니 완장질을 시작해요. 그가. 사우디 왕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시부레 아프가니스탄 가서 저 강대국 소련이랑 총칼 들고 피 터지게 지금 맞서 싸우고 용감하게 싸우고 왔는데 사우디 왕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도대체 니네. 쟤네들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방 진영 강대국들의 입맛이나 맞춤에 사는 개돼지들이다. 나는 용감하게 싸웠는데 시부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우디 정부가 그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꺼져. 그리고 혼자만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추종자라던가 그 양반하고 같이 설치고 다니던 사람들 다들 이제 모아가지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설치고 다녀요. 그러다가 2001년에 그런 일까지 일어났던 거죠. 미국이랑 그렇게 가깝다는 사우디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 그렇게 어찌됐든 원래 왕이었던 칼리드가 198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이렇게 파흐드가 됩니다. 이 양반이 왕일 때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파흐드가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무리 나의 아버지 이븐 사우드가 형제 순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으나 형제 순서대로만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누가 더 왕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적합한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법을 고쳐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파흐드 있죠. 이 양반이 2005년에 죽어. 84살이어서 84살. 그 다음에 또 압둘라 4세 이제 동생이에요. 이 양반이 왕이 되거든요. 봐봐. 파흐드가 84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형제인 압둘라 4세가 왕 됐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05년에? 81살이었습니다. 뭐야 그러면? 84살에 죽은 사람이 다음 왕을 81살한테 물려준 거야. 너무 나이가 많은 거야 다. 차례대로 가기에는 너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형제들로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압둘라 4세가 왕이 됐어. 81살에. 되자마자 야, 나 근데 나이가 좀 많아서 다음 왕 될 동생 있지요. 살만이 너가 나 대신 좀 다음 왕이 이어받을 왕세자 돼서 나 대신 일 좀 네가 해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파흐드가 인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좀 바꿨던 거죠. 나중에 이제 2005년 6년부터 이제 압둘라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런 걸 만들어요. 왕실 충성위원회. 왕실 충성위원회가 뭐냐? 사우디 왕과 아들이고 뭐고 다 모여. 일가 친척 다 모여. 그럼 뭐 떼거지로만 몇백 명 모여요. 이 압둘 아지즈 2세 이븐 사우드라 그랬어. 이븐 사우드가 낳아놓은 와이프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손자들 다 모여 막 거의 뭐 종친회야. 종친회. 그거를 왕실 충성위원회라고 하는데 저 뭐냐면 이제 다음 왕을 정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정하자. 그렇게 2015년에 이 왕실 충성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유명한 MBS의 아빠 살만 왕이 되는 겁니다. 살만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단 말이야. 지금 우리 그 젊은 세대들 앞에서 대부분 이제 MBS가 유명하죠. 무함마드 빈 살만. MBS의 아빠가 왕이 됐어요. 지금도 왕이야 이 양반이. 그리고 압둘라 4세랑 요 살만 왕 사이에 아니면 압둘라 4세랑 파흐드 왕 사이에도 형제들이 또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제끼고 되고 또 제끼고 된 거래. 알아보니까 차례대로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 법도 바뀌었으니까.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살만 다음부터는 형제한테 가지 않고 MBS한테 가자. 이렇게 이제 좀 지금 분위기가 좀 장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MBS가 다음 왕이 될 거야라고 살만 왕이 정하고 사우디의 왕족들 여러 명도 정했고 MBS도 본인이 왕 되고 싶어 환장해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왕족이 있는 거예요. 저 X가 왜 되냐 왕이. 내가 MBS보다 못한 게 뭔데? 아니 내가 왜 왕 안 되고 제가 왕이 돼야 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2017년 11월 MBS의 오더 아래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에 수백 명을 가둡니다. MBS에 반대하는 정치꾼이나 왕족이나 MBS 맘에 안 드는 정치 관료들을 싹 다 그냥 박아버려요. MBS의 주장에 따르면 얘네들이 매년 부정부패로 200억을 넘게 쓰고 있다. 그래서 나 인간 MBS 저 쓰레기 같은 왕족 500여 명을 꼬라박은 것이다. 꼬라박아도 감옥에는 안 꼬라박더라고. 뭐 확실히 나라에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이 호화 호텔에 저 500여 명을 다 꼬라박아서 삥을 뜯어요. 야 여기 박혀있는 왕족들 니네 일단 지금까지 먹은 거 토해내. 두 번째 충성서약서. 누구에게? MBS에게. 그렇게 1000억을 삥 뜯고 충성서약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풀어줘요. 실제로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MBS가 저 500여 명한테 삥 뜯었다 그랬잖아. 1000억 정도. 국제 투명성 기구의 평가를 보면 MBS가 이 칼튼 호텔에서 이제 삥 뜯잖아요. 그 이후에 실제 사우디의 부패 지수가 좋아집니다. 잘한 건가 진짜? 지표가 좋아지고 있더라고. 순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사우디가. 자, 근데 2020년에는 사우디의 한 20여 명의 왕자들이 반역 혐의로 또 체포되고 구금됩니다. MBS가 또 이제 구금을 시킨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이 20명들을 다 뜯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MBS의 아빠 살만 왕이 죽으면 다음에 MBS가 왕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방해하거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꼬라박았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바다. 지금 저 MBS 간다요랑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 아시죠? 우리 MBS 형 8호야 8호. 김정은이 84고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형이야? 아니 또 혈압 오르게 하네 얘네 또. MBS가 나보다 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시부레 또 무슨 형이야가 왜 나와 지금 채팅에서. 예? 형 7호 아니었냐고?
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는요, 이 MBS가 정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해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MBS를 쳐내고 내가 왕이 된다라고 얘기할 그 왕족들이 굉장히 세고 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작업을 안 하면 MBS가 지가 왕이 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MBS가 지금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